자, 2026년도 6월 9일 모의고사 현대소설 내용 들어가 볼게. 우리가 할 작품은 전상국의 겨울의 출구라는 작품이야. 자, 그러면 이 글의 관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글은 현대소설이에요.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은 굉장히 사실적이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도 미리 알고 가자. 도시 재개발이 이 소설의 어떤 주된 소재거든요. 도시의 재개발 그리고 그 사업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항상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속에 어떤 소시민들의 삶과 어떤 힘든 점, 애환, 그리고 이걸 통해 공동체적인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항상 도시 개발이 되면 그 사업의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 상인들이 그런 모습들이지만, 뭐 돈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지. 그런 사람들의 애환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외적 준거 한번 보고 들어가 보자. 이 소설은요, 겨울의 출구. 이거는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소외됐어요. 그쵸? 소시민의 삶의 애환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본, 즉 돈을 앞세운 현대시장 측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도깨비 시장. 왜 도깨비 시장이냐면요,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고 열었다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도깨비 시장 상인들 사이의 대립을 바탕으로 근대화 과정에 내재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근대화 과정이라는 건 기존의 것을 사실 다른 걸로 바꾸는 과정이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 그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여기서의 이제 나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내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하는 분이죠. 진정한 인간애를 모색하고 있다. 자, 그럼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는 도깨비 시장 입구부터 다림목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다. 자, 아버지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알 수 있죠? 시장이 형성될 때 무렵이니까 이제는 도깨비 시장에 더 줄 때가 합니다. 자, 아버지가 그만큼 어떻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랜 세월 같이 어떻게 됐다. 네, 도깨비 시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4시쯤 짐 자전차를 끌고 집을 나가 시중에 자전차라는 건 자전거예요. 이게 1970년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전거를 자전차 이렇게 얘기해요. 시중 멀리에 있는 어물시장에 가서 다른 큰 물고기만 파는 시장에 가서 생선 몇 괴짝을 이제 상자채 받아다가 바로 다림목 땅바닥에 버려놓고 그러니까 좌판을 펼쳐놓고 팔았다.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다. 어떤 때는 줄까지 섰다. 자, 아버지가 굉장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장사에 열심히 잘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만큼 아버지의 노점이 뭐 했다? 노점이 장사가 잘 되고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사지 못한 손님도 있다고 했죠. 생선은 다림목 그 장수한테 가야 싸고 물 좋은 걸 사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정도로 소문이 나 있어. 생선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그만큼 장사가 잘 된 거죠. 근데 물건이 많이 팔린 거와 돈을 많이 벌린 건 별개예요. 생선이 다 떨어져 사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날 아버지한테 사기 위해 그날 아예 빈바구니로 돌아갈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는 물 좋은 생선만 팔았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되게 성실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걸 팔려고 했고, 그리고 어때요? 친절했고, 그리고 단 한 마리를 흥정해 놓고 그것을 전에 떠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군소리 없이
자, 전을 떠달란 얘기는 이제 생선을 손질해 달라고 하겠지. 뭐 여러 마리 사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막 한 마리 사면서 막 해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버지는 어떻다? 군소리 없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대요. 생선벨, 내장을 따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쳐낸 다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정성껏 처리해 싸주었다. 그죠? 통나무로 된 생선 도마를 항상 깨끗한 물로 씻어냈으며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도만질하는 아버지의 칼솜씨 또한 날렵하기 일품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장사였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많이 왔겠죠. 또한 생선값이 항상 시중에 어디보다 헐했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야. 이렇게 장사도 잘했지만 생선의 값이 그쵸 저렴하였다. 그러면 아버지 가게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물론 제품의 질만 좋은 것도 있지만 가격이 또 어떻다라는 거예요. 쌌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비싼 가격을 팔지 않았다는 거야. 정직했다. 그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보이는 얕은 수작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시샘을 펄쩍 뛰던 같은 장사꾼들도 차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별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이해를 하게 되었냐면 물론 이렇게 고객들에게 친절해서 사람들이 온 이유도 있겠지만 왜 주변 상인들이 뭐라고 안 한 걸까? 아버지가 그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값싼 가격에 팔잖아. 그죠? 값싸게 팔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나큰 이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치. 돈 욕심이 없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되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은데 손해보면서 파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변의 상인들도 아버지를 어떻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주변 상인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저렇게 하나하나 그냥 싸게 팔고 되게 그걸 정직함으로써 욕심이 없다.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김씨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쌓아놓았누? 김씨 그러다가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네. 김씨가 누구죠? 내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 곁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농단 삼아 비아냥거렸다. 물론 그들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다리 못해서 맨날 그 꼴로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겪어온 사람은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크게 뭘 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돈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줄 서서 손님들이 살 정도인데 막 큰 돈을 벌었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시점 한번 알고 가자, 얘들아. 여기까지 딱 읽었으면 이제 시점이 나와야 되겠죠. 네, 등장인물 소설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인칭 무슨 시점이 될까요, 얘들아? 네, 관찰자 시점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묘사도 되어 있고요. 이 동네에 있는 그 시장에 대한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인물이 묘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인물을 통해 그 주변 인물과 아버지를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다. 자, 이어서 볼게요. 거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군.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컸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만큼 엄청 돈을 벌 수도 있는데도 우정, 돈을 피해가는 듯한 우정, 일부러 뭐 이런 뜻이죠. 돈을 피해가는 듯한 그 짓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이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쵸? 근데 아무리 돈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도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의문점이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아버지는 하루 내내 생선 장사만 하지 않았다. 생선 장사만 하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 새벽에 생선을 받아다가 아침나절에 다 팔아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새벽에 팔아서 판 거야. 그리고 다시 저녁에 아침 장사의 반도 안 되는 생선을 떼어다가 팔면 또 그만이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선을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의 루틴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받아다가 다 팔면 또 저녁 때쯤 또 생선을 받아다가 팔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했나 볼까? 아버지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장사라는 시간을 빼면 근데 이렇게만 팔면 되는 루틴인데 하루 대여섯 시간의 중간에 이제 공간 시간의 공백이 있잖아.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아버지는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뭐를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갖는 거야?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산다?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손님이 많아 절점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씩 돌봐준 다음에 다음 시장 여기저기 쌓여있는 쓰레기를 모두 모아 리어커에 실으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들아 외적 중고 아까 읽어봤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다들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모습 어떻죠?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여기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참 돈도 안 되게 왜 저런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바로 여기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죠? 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뭐한다? 지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에라는 어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겠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중략 부분. 난민촌인 천민동 주민들의 생계터전인 난민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터전인 도깨비 시장은 바로 이런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돈 있는 도깨비 시장 출신 사람들은 그나마 돈을 번 이제 도깨비 시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바로 조직하게 된다. 자, 현대시장 추진위원회 이게 보통 재개발되는 과정이거든. 이들은 도깨비 시장의 노점상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추대하였으나 아버지는 이를 거부한다. 자, 여기서도 이 노점상, 그러니까 어디 월세를 댔고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파는 거, 도깨비 시장이 어떤 공터가 있으면 자신들이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거기서 그냥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데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정직한 아버지를 추대했어. 아버지를 그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그걸 거부했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서서 알고 있겠지만 아버지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뭘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도깨비 시장에서 있는 노점상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나마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돈 있는 도깨비 시장 출신 사람들이라고 있잖아. 진짜 거기서 어쩌면 돈을 벌려고 나온 노점상들이 아니라 아마 거기서 예전에 일했던 아니면 큰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런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좀 더 유리하게 자신들이 돈을 벌고자 했겠지. 그동안 도깨비 시장의 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시외시장으로 옮겨갔다. 그나마 어떤 건물이 있는 그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시외시장으로 옮겨갔대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옮겨갈 수 없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외시장으로 옮겨가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야? 자본, 돈이 필요했던 거야. 돈이 있는 사람만 갔다는 얘기예요. 처음 건물을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배나 올려 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그나마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갈 때보다는 임대료가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점포주인은 이때 그것을 임대해 장사를 할 사람이 적어 시장이 반쯤 채워진 채 개장을 하였다. 왜냐면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많은 그런 원래 기존에 있던 도깨비 시장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했겠지. 그죠? 시장 안에 너른 노점대는 텅텅 비어 있는 채였다. 도깨비 시장의 노점들이 그리로 흡수되어야 할 것인데 누구 하나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어쩔 수 없죠. 왜 그러죠? 기존에 있던 그 도깨비 시장의 상인들은
그저 시장의 어떤 노점상들은 대부분 어때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 그죠? 여기에서의 바로 근대화에 소외된 어떤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 들어갈 돈이 있으면 우리 식구가 몇 달을 놀고 먹겠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라 큰 미천을 넣어 장래를 내다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대로 현대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이제 현대시장은 새로 이제 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겠죠? 또한 개장 기념으로 시장 옆 공터에서 노래자랑 대회까지 열었다. 물건을 사람들에게는 경품권과 기념품도 주었다. 조금 생활이 핀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사려면 현대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도깨비시장을 지나서 그리로 갔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개장 기념으로 노래자랑도 하고 기념품도 열고 이런 모습에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자본. 즉 돈을 앞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죠? 경쟁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진다고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깨비 시장의 노점들은 당연히 더 망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어서 이거 야단났구나. 도깨비시장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현대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까닭이었다. 매상은 종전의 반도 안 되었다. 큰 물건을 팔아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몰린 것이었다.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시장의 개장은 이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뭐를 위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죠? 아버지가 도깨비시장을 배회 돌아다니고 있었고 도점상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였다. 좀 기다려봅시다. 며칠만 그런 대로 견뎌봐요. 아버지 말이 맞았다. 정말 단 며칠이었다. 도깨비시장에 몰리는 사람들이 전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었다. 이상하죠? 다시 도깨비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현대시장으로 몰리는 것은 단순한 새 시장에 대한 호기심뿐이었다. 천민동 사람들은 아직도 정연하게 진열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공연히 바가지를 쓸 것 같은 두려움 또한 앞섰다. 우리 뭐 그런 건가 얘들아?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보세 옷가게 가는 건 부담이 없잖아. 아마도 그런 일이었겠지. 역시 마음 놓고 물건을 뒤적이면서 깎아내기 좋은 도깨비시장이 생각이 난 것이다. 그 도깨비시장의 햇볕 끌린 노점상 안행리들로부터 귀부인으로 받쳐지던 그런 우쭐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바로 뭐 하는 거죠? 네, 바로 천민동 사람들이 도깨비시장으로 돌아온 이유겠죠? 네, 돌아온 이유예요. 아마도 자신들이 좀 익숙했던 그리고 조금 저렴할 수도 있는 그리고 어쩌보면 좀 나쁜 기분일 수도 그런 거지만 자신의 어떤 체면 이런 것 등을 느끼고 싶지도 않을까. 그죠? 거짓말은 돌아왔다. 거짓말같이 그들은 돌아왔다. 비로소 도깨비시장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거쳤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먼.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얘들아.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왜 밝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얼굴에는 짙은 구름이 꼈다. 우리 식구들은 그 검은 구름의 의미를 알았다. 뭔가 아버지가 굉장히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 아니야 다를까 구름이 비를 내렸다. 정말 걱정이 현실이 된 거죠. 엄청난 돈을 끌어서 새로 세운 현대시장 측에서 가만히 앉아 파리만 날릴 턱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그들이 앞뒤를 따져 작심하고 벌인 일에 차질이 생길 일이 없었다. 앞뒤를 따져 작심하고 벌인 일은 애초부터 옆에 도깨비 시장이 있음에 불구하고 시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일이잖아. 그치? 당연히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바로 그게 먹구름에 비가 내리는 경우예요.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닥친 일에 차라리 체념한 얼굴로 멍청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버지 얼굴은 먹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걱정을 해. 무슨 일일까? 바로 시장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겨울 안으로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래된 시장이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재개발로 결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걸 다 철거해야 되는 거야. 특히 해당 지역의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과거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얘들아. 1970년, 60년대 때는 일제히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것이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도깨비 시장 상인들이 원했을까, 얘들아? 상인이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인들은 원치 않았어. 하지만 어떻죠? 그것이 재개발로, 그죠? 재개발로 이렇게 정비 사업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도깨비 시장 상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소외된 어떤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발언권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한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자진 철거를 하면 소정의 철거 보상비, 그러니까 소정의 철거 보상비라는 건 일종의 어떤 돈으로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큰 돈은 당연히 아니겠지. 아무때고 지급된다는 내용이 첨가된 계고장이 시장 점포마다 배달이 되었고 아무때고 한 번을 치를 홍역이었지만, 그러니까 다들 홍역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붉게 열 감기 걸리면 이제 그것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한 번씩은 홍역 걸린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 그러니까 언제고든 정비 사업이 여기에 이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 여기 이 도깨비시장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무허가거든. 무허가는 나중에 이제 결국엔 철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느닷없이 닥쳐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우리 앞서서 근대화 과정, 산업화되는 그 과정 안에는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 선생님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근대화의 폭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뭘 또 드러내고 있다. 애환을 잘 드러내고 있더라. 이들이 소정의 보상비를 받고 어딜 가겠어?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제목의 상징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출구는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이죠. 근데요, 하필이면 왜 겨울일까? 그죠? 겨울에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겨울이라는 것은 바로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근대화 과정 속에 닥친 어떤 현실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뭐죠? 그쵸? 그들이 하나, 그리고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따뜻함.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바로 따뜻한 인간의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잘 견딜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